지금부터 불법을 저지른 조의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불법을 저지른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두 번째,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대법원장이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국민 모두에게 위 질문을 여쭤본다면 모두 대법원장이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바로 조의대 대법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 2025도 4697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소부 박영재,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원에 배당되자마자 같은 날 오후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고 불과 이틀 만에 최종 합의가 완료되어 일주일 후인 5월 1일에 파기환송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의 20권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읽고 내용을 조목조목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7만 페이지 프린트 기록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7만여 쪽의 재판이 종이 기록이 대법관 12명이 읽기 위해 고속 복사를 하면 20일 가까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를 했다면 그 로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아직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판 종이 기록을 보는 것도 불가능했고 재판 종이 기록을 봤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5월 1일까지 형사소송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종이 기록만이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판결 방향이 공유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진행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철저히 절차상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백은종입니다. 고발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서울에서도 가끔 고발합니다. 작년 12월 27일 저희가 전 국무총리 황교안을 그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어저께 그 압수수색을 갔습니다. 대한민국 이상합니다. 특히 서울대 법대를 내란과라고 부르는데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이 압수수색을 가도 그 법대로 그 어떤 하지 않고 그 서울대 법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는지 무조건 법을 어기는 게 지금 그렇게 그자들의 법조인들의 그런 상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을 고발해서 압수수색을 했듯이 오늘 조의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고발이 있었는데 직권남용 고발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몇 군데 모아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이재명 선거 상고심에서 그 내린 판결은 직권을 남용한 거의 뭐 구태타적인 그런 판결했다고 우리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대법관이 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했을 때 이걸 그냥 놔두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 서울에서 오늘 고발하는 단체들은 조의대가 법정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고발 사건을 고발인 진술도 하고 차근차근 고발인으로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고보건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부건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재판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 내용 중에 하나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2025년 5월 1일에는 아직 종이문서만이 적법 유효한 문서였습니다. 이 사실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틀 사이에 7만 쪽이나 되는 막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느냐라는 추궁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모두 전자스캔 문서를 읽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 5월 1일 당시에 대법관들이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스캔 문서로 읽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종이문서로 된 기록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종이문서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발언자분 모시겠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조희대는 이 윤석열 내란 이후에 최초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 사법부가 내란 비상계엄 재판부를 운영하는 이러한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희대는 윤석열을 형법을 위반해서 탈옥시켜 왔고 또 한덕수와 더불어서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려서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작업의 일환으로 방금 얘기한 직권남용을 해서 불법적으로 판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조희대가 윤석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고 또 더욱더 또 한편으로 한덕수와 같이 공모해서 또 다른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의 내란 수계의 공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수처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기현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범죄를 자행한 한덕수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것을 대통령 때 단죄함으로써 국민들이 엄격히 단죄함으로써 이러한 부패를 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희대를 압수수색해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반드시 즉각 기소한 다음에 재판에 회부하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부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하는 이 직권남용의 본질은 바로 또 다른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의 이 공범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특검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조희대를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에 회부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조희대는 매국노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고발했습니다만 론사 사건, 그 다음에 국민은행 탈세 등 이러한 탈세범입니다. 그래서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재산도 전부 몰수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조희대를 기소하는 것만이 사법부 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다.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법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조희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 2025도 4697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소부 박영재,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에 배당되자마자 같은 날 오후 저는 합의체로 해부되었고 불과 이틀 만에 최종 합의되어 일주일 후인 5월 1일에 파기환송 선고가 이루어진 희대의 졸속 재판이다. 이에 국회는 10월 한 달 동안 국정감사를 겪었고 국민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읽어본 기간이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정식 인계받은 시점은 4월 22일 이미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사건 기록 인수인계부라는 내부 문건의 사건 번호 2025도 4697 당사자 이재명 사건의 기록 인계일이 2025년 4월 22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둘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거짓이 밝혀졌다. 올해 1월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형사 전원합의체 사건을 전자기록으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지난 5월 2일 스캔된 문서로 심리했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동시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캔 기록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고 인정했으며 동시에 7만 페이지에 대한 복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스캔으로 봤다고 해도 불법이고 종이 문서 열람도 확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형사소송 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지침 위반 사실이다. 전현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 업무 처리 지침 제3조의 전자기록 시스템은 사법 시범 시행 법원에서만 적용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에서야 시범 시행 법원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3월 28일 접수되어 5월 1일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전자법원 지정 이전 심리가 진행된 것이므로 명백히 전자기록을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성을 확인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단 6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조희대 탄핵 청원에 동참했고 어제로서 마감된 조희대 탄핵에 13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매일 토요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시간, 국회의 시간, 경찰의 시간이다. 조희대를 탄핵하고 경찰은 조희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경찰은 우리가 고발인 조사를 받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대상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판사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미루거나 수사를 중단한다면 우리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다. 조희대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 국회는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라. 2025년 10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국가수사본부로 찾아가서 조의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의대 고발에 함께한 단체들은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행동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론 집필에 항상 애써주시는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